지난 시간에는 한국 악기의 소리와 의미, 그리고 악기 분류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관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높이를 정하는 법칙에 있어서 서양권에서 현악기의 현 길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국 음악에서는 관악기의 관 길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음높이의 기준이 되는 기본 관대를 율관이라고 합니다. 이 율관의 길이를 3등분하여서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12개의 음높이를 정하는데요. 그 방식을 3분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대를 포함하는 관악기는 한국 음악에서 기본이 되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악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 표는 연주 방법에 따른 악기 분류 중에서 관악기군을 추출한 것입니다. 이들 악기 외에도 악기 종류는 매우 많지만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것도 있고 흥미로운 모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봐왔던 악기와는 다소 다르죠? 그럼 이제부터 주요 관악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관악기는 대금입니다. 젖대라고도 불리는 대금은 만파식적의 신성한 악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만파식적이란 세상에 온갖 순조롭지 못한 것들을 없애고 세상을 평온하게 하는 악기를 의미합니다. 삼국유사 권이에서는 만파식적에 관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신문왕 2년 동해에 떠있는 작은 산이 가문사를 향해 물결을 따라 왕래한다 하여 왕이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 산을 살펴보니 모양이 거북의 머리와 같고 산 위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이면 하나가 되었다. 왕이 직접 배를 타고 가서 살피니 용이 나타나 문무왕과 김유신이 내리는 보물이라고 하며 이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그 대나무를 베어서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 악기를 불면 적국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 비가 오고 장마에 비가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그리하여 이 악기를 만파식적이라고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고 한다. 이 신비로운 설화는 대금의 기원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한국 음악에서 대금의 의미는 깊습니다. 한편 삼국사기 악지에서는 신라에서 연주되던 사면 삼죽이 언급됩니다. 여기에 삼죽은 대금, 중금, 소금을 말합니다. 대중소는 악기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짧아질수록 음역대 또한 높아집니다. 현재에는 대금과 소금만 남아 있습니다. 대금은 양옆으로 고립한 대나무인 쌍골죽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입으로 바람을 부는 구멍인 취구가 하나 있고요. 앞에 손가락을 짚는 구멍인 지공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칠성공은 음높이를 조절하는 보조 지공입니다. 이 지공들을 열고 막고 혹은 반만 열고 반만 막고 살짝 열고 닫으면서 음높이뿐만 아니라 음과 음 사이에 미분음을 섬세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대금 구조에서 특징적인 점은요, 청공입니다. 취구 아래쪽에 있는 지공은 청으로 붙여져 있어서 청공이라고 합니다. 갈대의 안쪽 면에서 자라는 얇은 막을 말려서 청공에 붙이게 되는데요. 입으로 부는 바람이 대금 몸체뿐만 아니라 청을 떨리게 해서 대금만의 고유한 음향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영상은 청 울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청의 울림을 들으셨나요? 바람과 대나무와 갈대 속청이 함께 진동하여 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은 대금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대금에는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금 두 대 중 관대가 더 긴 것이 정악대금이고요. 다른 하나가 산조대금입니다. 정악대금은 몸통 길이가 더 긴 만큼 음역대 또한 조금 더 낮습니다. 정악대금은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에서 사용되고요. 산조를 비롯한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대금은 산조대금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악대금 독주 청성자진 한입 짧게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리는 세로로 부는 대나무 악기인데요. 고구려 시대에는 필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피리에는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피리와 향피리입니다. 당악에 사용되는 당피리, 향악에 연주되는 향피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리 크기는 약하지만 섬세한 음향을 지닌 새피리로 나뉩니다. 크기는 당피리에서부터 새피리까지 점차 조금씩 작아집니다. 관대의 전면에는 7개의 지공이 있고요. 후면에 지공 하나가 더 있어서 전체 8개의 지공을 열고 닫으며 연주하게 됩니다. 대금과는 달리 피리는 대나무 관대에 설을 꼽아서 바람을 넣어 연주하는 관악기입니다. 얇게 깎은 대나무 두 겹을 만든 선은 혀라고도 불리는데요. 호흡을 악기에 불어넣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호흡의 공기가 설을 통해 들어가고 또 조절되는 음향이 대금과는 다르죠. 또한 대금에 비해 피리 관대 길이가 짧다 보니 음역대 또한 좁습니다. 하지만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음향은 대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피리의 쭉 뻗는 소리 울림은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합주에서 주요 선율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중음악에서 민속음악까지 피리의 사용은 매우 폭이 넓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사면육가 편성에서 전체 6개 악기 중 피리가 2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합주에서 피리가 맡고 있는 주도적 역할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향피리 독주로 풍류음악 영산회성 중 상령산, 이 곡을 풀어서 연주한 상령산풀이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금과 피리에 이어서 알아볼 관악기는 태평소입니다. 태평소는 한국 악기 중에서 소리가 가장 큰 악기입니다. 태평소라는 이름 외에 쇠납, 호적이라고도 불리고요. 민속음악에서는 날라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나무 관대에 소리 나오는 아랫부분에 금속으로 된 동팔랑이라는 확장 도구를 끼고 관대 위에는 설을 끼워서 입으로 바람을 넣습니다. 이때 선은 앞서 소개한 피리의 소와는 달리 갈대로 제작됩니다. 태평소는 제1주차 강의에서 소개한 대치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타악기들의 큰 음향을 가르고 날아오르는 태평소 소리는
위험을 가지면서도 정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태평소는 행진음악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악의 정대업부터 민속음악과 불교음악 의식까지 넓은 쓰임새를 가집니다. 특히 종묘제례악 정대업에서는 전체 11곡 중 3곡에서 등장하는데요. 정대업이 선조들의 용맹한 무덕을 기리는 무무와 함께 연주되기 때문에 태평소에 강하고 우직한 소리가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속음악, 무속음악, 불교 의식에서도 태평소는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때로는 엄숙한 정서로 이끄는 이 태평소의 변화무쌍한 매력은 아마 현장에서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대로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불교의 의식무용인 작법 중에서 착복무, 이것을 태평소 반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악기는 단소와 생황입니다. 단소는 세로로 연주하는 대나무 관악기고요. 생황은 한국 악기들 중 포부에 속하는 유일한 악기입니다. 앞서 알아본 관악기들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악기이지만 그 오묘한 음색의 흐름이 신비로운 악기들입니다. 우선 단소는 대금에 비해 짧고 얇은 관대로 되어 있는데요. 소리 또한 높은 음역대의 엷은 음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기 관대 오른쪽에 반원으로 조그맣게 파인 것이 바로 입으로 부는 취구 부분인데요. 입술과 악기의 방향을 잘 맞춰야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전면에 4개의 지공이 있고 후면에 1개의 지공이 있는데요. 초중등학교 한국음악 교육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생황은 궁중음악에서부터 풍류음악까지 널리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이 도파는 악학계범에 기록된 생황 종류인데요. 화, 생, 우 이렇게 생황의 3종류를 보여줍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서 17관인 생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이 현행 17관 생황입니다. 생황은 울림통 안에 진동과 떨림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나무 관악기 군과는 다른 음향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17관 생황 외에도 24관 계량악기도 있습니다. 24관 생황은 기존의 17관 생황에 7개의 관, 즉 7개의 음을 추가하고 빠른 연주를 위해 지공 대신에 키를 달아서 쉽게 연주하도록 개량된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생황과 단소가 짝을 이루어 연주하는 것을 생소병주라고 합니다. 병주는 2대의 악기가 짝을 이루는 연주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생황과 단소의 병주는 그 대비되는 음색의 조화가 특색을 가집니다. 그럼 생소병주로 수룡음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주요 관악기들 외에도 대치타에서 사용되는 나발과 나각, 그리고 궁중제례악 중 문묘제례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이 더 있습니다. 나발과 나각은 관악기이지만 선율을 연주하지 못하는 악기인데요. 나발은 낮고 무거운 소리 한 음만을 연주하고 나각은 소라 크기에 따른 단 하나의 음을 소리냅니다.
1주차 강의에서 감상해본 대치타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나발과 나각이 번갈아 연주되면서 전체 형식의 음향적 구조가 형성됩니다. 한편 다음 사진에 보시는 악기들인 소, 적, 훈, 지, 약. 이들 악기는 궁중제례악 중 문묘제례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입니다. 화려한 선율을 연주하기보다는 제례 절차에 따른 노래인 악장을 반주하는 단순한 음향적 진행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한국의 관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현악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